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이 열리고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오늘 예.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분 광주 국립광주과학관의 조숙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빈치전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이제 뭐 모나리자라든가 네. 정말 유명한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 예술가로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반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이고 또 기술자, 발명가, 혁신가 이런 이제 그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많이 낸 그 혁신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전시를 통해서 그런 측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기획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와 관련된 얽힌 이야기 어떤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빈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이제 잘못 전달이 된 거고요. 네. 다빈치라는 것은 이제 빈치라는 도시에서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빈치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플로렌스 근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치라는 도시에서 왔던 레오나르도,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얽힌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야말로 그 르네상스적인 인물이거든요. 가장 네. 르네상스적인 인물이면서 과학과 예술을 융합의 아이콘. 또 그리고 자연을 치밀하게 관찰을 해서 자연을 통해서 인공적인 기계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창조의 아이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기획했습니다. 네. 그 빈치라는 도시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곳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을 좀 볼 수 있겠죠? 네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렸을 때 이제 사용했던 책상도 남아있고 책상 위에 이제 낙서도 좀 남아있고요. 화면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빈치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서 사진 작가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는데 네. 실제로 오늘날 빈치시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이 있어요. 네, 지금 그곳에. 그리고 화면으로가 나오는 게 생가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특별 전시를 하는데 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빈치시에서도 후원을 해주셨고 또 레오나르도 박물관에서도 많은 전시물들을 보내주셔서 전시가 굉장히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시를 지금 광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광주에서 저희가 네. 사실은 수도권 이남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네. 화가나 예술가로서 레오나르도가 아니라 과학자, 기술가, 뭐 혁신가로서의 레오나르도를 이렇게 컨텍스트를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네. 처음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네. 가서 보니까 해부학도 했나 봐요. 뭐 네. 그림을 맞아요. 그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절에는 사체를 해부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레오나르도는 이 사체를 해부하면서 이 인체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죠. 근데 이거는 지금 태아잖아요. 네, 태아. 태아도 직접. 예, 그렇죠. 어머. 태아가 있는 이제 사체를 이제 드로잉으로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해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예,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가 그렸던 그 근육도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레오나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네. 근데 심장이 뛰면 이제 피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고 이게 지금 혈관까지 다 지금 네, 저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 기구인데요. 오. 저걸 가지고 그렇게 기계로 만든 거죠. 심장. 예, 심장이 뛰면서 피가 어떻게 순환하나 이걸 보여줬고요. 또 저거는 이제 다양한 그 뼈와 골격에 대한 드로잉도 아주 이야.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네. 뭐 지금이야 의학적인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해부학이 들어가는 네. 그 당시에는 법으로 금지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데 법으로 어떻게 할수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체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은 그 열정과 욕망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탐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빈치로 하여금 레오나르도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그 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 과학이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사실은 좀 이상하죠. 당시에는 집에서 좀-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당시에 보일 좀 수 무서운 있었어요. 사람 아니야? 저는 좀 예. 아, 왜 손을 왜 꼭 이렇게? 무섭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드럼 치는 로봇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걷거나 그 손을 흔들거나 이런 그 행동들을 관찰을 하면서 네. 그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인간과 가장 닮은 기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드럼 치는 로봇을 만든 건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전시하고 있는 64점의 전시물 중에서 네. 저렇게 이제 그 유일하게 저거 드럼 치는 로봇을 저렇게 복원한 것은 유일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전시물을 들여왔던 플로렌스 공방에서 직접 이제 그 비밀 노트 다빈치가 비밀 노트를 네. 남겨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비밀 노트를 보면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실제 와서 체험을 해보시면 저게 작동이 되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네, 네. 저거. 실제 작동 가능한 네, 전시물입니다. 대단해요, 저거. 그렇군요. 네. 뭐 근데 금방 로봇 이야기 하셨지만 비행체도 세계 최초의 비행체까지 만들었다. 그런 네. 얘기가 저 있던데요. 봤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는 정말로 자연을 치밀하게 관찰한 그 대단한 관찰가예요. 네. 그리고 저기 나오네요, 날개. 그러니까 박쥐의 날개, 새의 날개를 실제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이제 기계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요. 저런 이제 스크루라고 부르는 프로펠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헬리콥터가 되었고 네. 또 헬리콥터가 요즘에는 유행하는 드론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드론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놨던 그런 작품들이 네. 오늘날 현재 구현이 되었고 또 오늘날의 이 현재 과학기술들이 또 미래를 또 새롭게 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라고 저는 생각이 계속 연속선상이 있네요. 네네. 전시장 가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비행체 네네. 그리고 현재 비행체 네. 그렇게 다 가져놨더라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동력의 차이만 있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와 근데 야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천재는 네. 천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임머신이라고 저희가 전시회 제목을 지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어린 나이에 만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어허. 그 저희가 타임머신이라는 이제 용어를 쓴 건 타임머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계, 무슨 SF 소설 같은데 많이 나오는 네. 건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타임머신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획했던 그런 제품들이 네. 그런 발명품들이 네. 현재로 이어졌고 이 현재가 또다시 미래를 열 거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자체가 하나의 타임머신이다. 저희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을 했죠.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 노트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비밀 노트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비밀 노트냐면 예. 남들이 볼 수 없으니까 남들이 그걸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비밀 모르죠. 노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두 가지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글씨를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글씨를 쓸 때. 근데 레오나르도는 그 반대로 글을 쓴 거예요. 네. 방향을 일단 반대로 썼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글씨를 썼고요. 일반인들은 그럼 해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썼고, 모르는 거지. 일단. 예, 그 다음에 또 글자를 좌우를 반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을 읽으려면 거울을 거기다 대야지만 맞아요. 그게 이제 읽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지금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실제로 와서 체험해 보시면 그 코덱스의 비밀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직접 가가지고 도슨트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거울을 보라고. 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나오고 나오는데. 있어요. 네, 저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렇게 이제 체험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레오나르도. 또 잘못 썼다. 아, 그리고 저기까지 쓴 게 어디예요? 네. 헷갈리죠.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노트를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얼핏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크게 두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탈리아에. 네. 한 번은 이제 플로렌스라는 피렌체라고 불리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화가가 되는 작업들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중년 때는 밀라노라는 도시에 가서 살았는데 밀라노에 자기가 옮겨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최고의 무기 제작자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들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하고 고안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스럽게 비밀 노트. 비밀 노트로 네, 기록을 이런 게 또 해뒀죠. 무기 형태로 돼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막 만들어 보고 그 원리를 본인이 직접 이해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빈치처럼 상상하라. 뭐 이런 이제 실제 그런 컨셉이 구현된 곳이 이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저기 이거 그림에 해봤습니다, 나오는 이거. 거는요. 어머. 예,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하나 선택해서 네. 자기가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예.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형 화면에 띄우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랙티브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는 이제 실제로 그 도르의 원리를 가지고 활용해서 네. 이제 전쟁 무기를 개발했던 걸 또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 광주가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이렇게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방 네. 아이들 모습도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나 광주에서 이런 천재 과학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재성, 뭐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타고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좀 한 10권 정도 써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직접? 이제 네. 과학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과학자들의 천재성이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주 평범한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기 위한 용기, 무한한 용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네. 이제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시를 광주에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10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아이들과 함께 열정을 아이들에게 좀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